들어가며 저는 꿈이나 자각몽에 대해 그렇게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에 영상으로 다룰 마음이 없었는데 꿈과 자각몽에 대해 메일로 질문을 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구글 메일이 주로 사용하는 메일이 아니다 보니 항상 질문을 늦게 발견하게 돼서 답글이 늦어지는 바람에 빨리 답글을 드리느라 핵심만 짚어드리고 넘어갔었는데요. 이러한 꿈과 자각몽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고 또한 이것을 알면 유체이탈이나 비물질계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으로 만들게 되었어요. 그러니 천천히 시청하시고 참고하셔요. 2. 꿈에 대한 정의. 자각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꿈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각몽은 꿈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이기에 우리가 자각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꿈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또한 자각몽은 우리가 유체이탈과 구분해야 할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각몽과 유사한 꿈으로의 이탈이 있는데 이것을 유체이탈과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선 꿈에 대해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면 꿈은 대상에 대한 나의 생각과 마음의 변형된 표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꿈은 현재 대상에 대한 나의 생각과 마음이 변형되어 보이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러한 꿈에 대해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지만 이것은 수행자로서 그렇다는 것이고 우리가 심리학 분야나 정신분석 측면에서는 꿈을 연구해볼 가치가 충분히 있어요. 그러면 꿈에 대한 정의를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만일 꿈에서 어딘가 익숙한 듯하지만 낯선 장소를 친구와 함께 여행을 하고 있었다고 하면 이것은 그 친구와 과거에 여행을 했던 추억이나 혹은 앞으로 함께 여행을 하고 싶다는 바람이 꿈으로 보인 것이고 어딘가 익숙하면서 낯선 장소는 자신이 과거에 가본 적이 있는 장소나 가보고 싶은 장소 혹은 영화나 드라마 같은 곳에서 인상 깊게 보았던 장소가 서로 섞여서 변형된 형태로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장소나 혹은 친구의 모습이나 행동은 현재의 내 마음이나 친구에 대한 마음 등등이 다양한 형태로 섞이고 변형되어서 보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흔히 꿈의 몽이라고 하는 것은 확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돼지 꿈을 누가 자주 혹은 많이 꾸게 될까요? 도시에서 태어나서 줄곧 도시에서 자라서 돼지를 실제로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돼지 꿈을 자주 꿀까요? 아니면 현재 혹은 과거에 돼지 농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거나 일을 하셨던 분들이 돼지 꿈을 자주 꾸게 될까요? 달리 말씀드리지 않아도 답은 나오죠. 꿈이란 바로 이런 것이에요. 본인이 자주 생각하고 마음에 담아 두었던 것들이 서로 섞이고 변형되어서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번 영상의 주제가 꿈의 몽이 아니라서 이 정도 말씀드린 것만으로도 꿈이 무엇인지 또 꿈의 몽이 어떤 것인지 대강 짐작이 가시죠. 그렇다면 잠을 자면서 이런 영상이 보이는 것은 우리가 렘 수면 상태에 있을 때인데 이렇듯 잠을 자는 동안이 아닌데도 꿈과 같은 영상을 보는 경우가 있죠. 지난 영상에서 이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서 잘 아시죠? 명상을 할 때도 이런 영상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천안통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명상을 할 때 육체의 눈을 감은 상태에서 생각과 마음의 작용을 통해 어떤 영상을 볼 수 있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간단한 문제 하나를 내볼게요. 꿈은 1인칭으로 보일까요? 아니면 3인칭으로 보일까요? 질문을 받고 보니 1인칭인 것도 같고 3인칭인 것도 같고 그러신가요? 꿈은 1인칭과 3인칭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주로 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지면 1인칭이고 감정에 초점이 맞추어지면 3인칭으로 보이는데 특히 부정적 감정이 강할 때 3인칭인 경우가 많아요. 물론 우리는 감정과 행위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잘 관찰해 보지 않으면 감정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 같은데도 1인칭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고 혹은 그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부정적 감정이 강할 때 3인칭으로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를 타자화하려는 욕구 때문인데요. 특히 괴로움이나 고통 그리고 두려움 따위의 부정적 감정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자신을 제3자의 관점에서 보려는 일종의 방어기제 때문에 3인칭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예컨대 꿈에서 뭔가 두려운 존재를 보고 놀라서 깨어나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어떠셨나요? 먼저 본다는 행위 때문에 두려운 존재를 보는 것이 1인칭으로 보이는데 이때 놀람이나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강하게 일어나면서 3인칭으로 바뀌려는 찰나에 깨어나는 경험들 해보셨죠? 잘 생각해 보셔요. 또는 두려운 존재를 피해 도망 다니는 꿈을 꿀 때는 어떠셨나요? 두려운 감정보다는 두려운 존재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보는 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지면 1인칭으로 보이지 않으셨나요? 물론 이것은 예외 없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현실의 나와 꿈속의 나가 분리되는 경우에는 다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꿈에서 길을 걷고 있는 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도 현실의 내가 무심하게 관찰자의 입장이 되어버리는 경우에는 꿈속의 나를 바라보는 3인칭의 관점으로 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우리는 의식하지 못해도 꿈속의 나와 꿈을 꾸고 있는 현실의 나가 분리되는 경우가 곧잘 있는데 이것을 잘 알아차리면 자각몽을 꾸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보편적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유체 이탈과 유사한 꿈으로의 이탈을 구분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평소 생각이란 아이는 어떤가요? 과거를 회상하거나 미래를 상상하는 것은 대체로 3인칭으로 느껴지죠. 이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서 느껴진다고 표현을 한 것인데요. 과거의 어딘가를 여행하고 있는 나, 어려움에 처해서 괴로워하는 나, 등등 이러한 우리의 생각은 나를 객관화하려는 성격 때문에 3인칭인 것처럼 느껴지죠. 이러한 생각의 3인칭적 성격, 즉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보려는 성질 때문에 유체이탈이 착각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이것은 유체이탈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기에 이런 엉뚱한 상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유체이탈은 전적으로 1인칭 시점이에요. 다만 유체의 시각이 유체와 분리되어서 3인칭으로 보이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그것도 아주 짧은 순간 있고 그렇기에 잘 관찰하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단순히 생각으로 나를 3인칭처럼 느끼는 것과 육체 밖으로 나와서 생생하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관찰할 수 있는 유체이탈은 본질이 전혀 다른 것이에요. 이렇듯 본질이 전혀 다른 두 대상을 비교하면서 하나가 참 혹은 거짓이니 다른 하나도 참 혹은 거짓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을 우리는 과학이라고 하지는 않죠. 그리고 이것은 과학 이전의 상식의 문제예요. 과학 운운하시는 분들은 정말 얼마나 과학을 잘 아시는 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또한 잘못된 정보로 옳은 길을 가야 할 분들에게 방해가 되는 일이에요. 과학은 99%의 자연현상이나 잘못된 혹은 조작된 자료를 가지고 그런 것은 없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1%의 진실을 발견하고 이것을 통해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과학이 아닐까요?
어쨌든 이렇게 몇 인칭이냐를 구분하는 것은 우리가 유체 이탈과 꿈으로의 이탈을 구분하는 중요한 지점이 되고 또한 꿈은 우리가 비물질계, 특히 사후세계를 이해하는 데에 좋은 예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